안녕하십니까. 저는 황반색소의 광학 밀도 측정에 대하여 그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요. 몇 가지 케이스, 실제로 검사한 케이스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백원호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사람에서는 황반 중심부에 마큘라 피그멘트가 존재하고요. 조직 검사에서 여기 오렌지색으로 표시되는 이런 것들이 황반색소인데 아우터 플렉스폼 레이어나 헬레 파이버 등이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조직에서의 소견이고, 요거는 실제로 마큘라 피그멘트, 황반 색소를 측정한 그런 광학적 농도인데요. 광학적 농도로 측정했을 때 이 부위와 잘 일치하게 농도가 높게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반 색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환자의 반응을 통해서 황반 색소를 측정하는 사이코피지컬 테크닉을 이용한 방법과 사진 같은 걸 찍어서 오브젝트 테크닉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사이코피지컬 테크닉의 여러 방법이 있지만 오늘은 헤테로크로마틱 플리커 포토메트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오브젝트 테크닉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황반 색소의 가시광선 흡수 정도를 측정하여 보았을 때 여러 연구에서 보면은 400나노미터에서 520나노미터 사이에 많이 흡수가 되고 피크는 460나노미터 정도에서 피크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망막 중심부 6도 이내에 많이 분포하게 되어 있고요. 460나노미터는 청색광, 가시광선의 청색광 계열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측정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두 가지 사물이 떨어져 있는 것을 구분하는 스페이셜 레솔루션에 비하여 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좀 다른 개념으로 시간에 따른 빛의 변화를 감지하는 템포럴 레솔루션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TV 같은 거의 원리를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단절된 사진들이 나타나지만 우리 애가 인지할 수 있는 템포럴 레솔루션을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는 TV 화면을 연속된 화면으로 인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템포럴 레솔루션, 그 역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이 헤테로크로마틱 플리커 포토메트리고 헤테로크로마틱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두 가지 다른 광선이 플리커링하는, 전멸하는 것을 어떤 역치를 가지고 있는지 측정을 통해서 옵티컬 덴서티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 가상의 그래프고요. 실제로 사람의 민감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여기 가운데 그래프에서 X축은 시간축이고 Y축은 빛의 상대적인 세기입니다. 녹색광과 청색광을 사용한다고 하였고요. 이 두 가지 광선을 인버스 페이스로 둘이 역상으로 이렇게 전멸하는 신호를 보여주게 되고요. 요거를 전멸로 인지하는지 컨스탄트한 라이트로 인지하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크리티컬 플리커 퓨전 프리퀀시 플리커링을 인지하는지 그 스레스홀드 그래프를 얻는 것이 이 검사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피험자가 인지하는 비주얼 퍼셉션의 가상의 개념이 되겠고요. 이 그래프에서는 4Hz의 프리퀀시로 녹색광과 청색광을 전멸하였을 때 피험자가 인지를 한다, 이런 의미고요. 6Hz로 올려보았습니다. 역시 인지를 합니다. 하지만 좀 더 그 전멸 프리퀀시를 높였을 때는 인지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 플리커링을 인지하는 CFF, Critical Flicker Fusion Frequency의 그 threshold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환자는 감지하지 못한다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고, 역시 더 높은 주파수를 했을 때 환자는 감지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특정한 정도의 그린 블루 레이쇼에서 프리퀀시를 변동시키면서 어느 점에서 피험자가 플리커링을 인지하는지를 통해서 이런 그래프를 얻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두 가지 광선, 그린 라이트와 블루 라이트의 상대적인 세기를 변동시켜보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앞의 그래프에서 8Hz에서는 상대적인 세기가 1대1일 때 구분하지 못하였지만 이처럼 같은 주파수여도 그 청색광과 녹색광의 상대적인 세기가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는 피험자가 전멸 신호를 인지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런 개념으로서 같은 주파수여도 그린 라이트가 좀 더 강할 때는 인지를 하게 되고요. 이번에는 블루 라이트를 증가시켜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8Hz지만 피험자는 전멸하는 신호를 인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린 라이트와 블루 라이트가 거의 비슷한 인지하는 정도에서 거의 비슷한 정도를 조사하였을 때는 전멸 신호로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 전멸 신호의 프리퀀시도 변동시키고 또 두 가지 광선의 상대적인 세기도 변동을 시키면서 이와 같은 그 스레스홀드의 곡선을 얻게 되는 것이 이 측정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아까 이제 마클라 피그멘트가 청색광을 흡수한다고 했었죠.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이 청색광의 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처럼 청색광이 마클라 피그멘트가 많은 센트럴 포비아에 조사했을 때 콘셀에 도달하기 전에 마클라 피그멘트의 흡수가 일어나고요. 청색광은 감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청색광을 강하게 조사하여도 콘셀의 느낌으로는 같은 정도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이 그래프가 약간 평행 이동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조금 그림을 변형시켜서요. 이번에는 그 황반 색소가 적은 파라포비알, 페리페랄 픽세이션 부위에서의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 경우에는 블루라이트가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1대1로 조사하여도 똑같이 1대1로 들어가게 되고요. 결국은 이런 최소점을 비교를 해서 마큘라 피그멘트가 있는 경우에 얼마나 흡수가 되는지 이거를 검사하는 것이 이 검사 장비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많이 복잡하진 않습니다. 블루라이트와 그린라이트의 그런 비율 정도를 센터와 페리페리에서 로그 값을 취해서 그 차이를 구한 것이 마클라 피그멘트의 옵티컬 덴서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화학적인 농도가 아니라 광학적으로 측정한 상대적인 농도이기 때문에 옵티컬 덴서티라는 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에는 몇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청색광은 마큘라 피그멘트에 의해서만 흡수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오큘라 및 광축에 있는 여러 오큘라 미디아에서 흡수가 되는데요. 가장 흡수가 많이 나타나는 곳은 크리스탈라인 렌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크리스탈라인의 흡수가 일어나서 그 수정차에 의해서 흡수가 일어나서 이게 오류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센터 픽세이션과 페리페럴 픽세이션에서 두 가지 차이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다른 메디아에서의 흡수는 상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검사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환자의 픽세이션이 중요한데요. 이 검사를 한번 직접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픽세이션이 그 센터 픽세이션이 상당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른 그런 사이코피시컬 테스트들, 비주얼 필트나 마이크로 페리메트들에 비해서는 검사가 훨씬 수월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런 그 마큘라 피그멘트에서 흡수되는 정도를 측정한다는 가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린 라이트와 블루 라이트를 민감도가 마큘라에서 비교적 일정해야 됩니다. 이 검사에서는 전별 신호 말고 백그라운드 라이트를 어느 정도 세기 이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로드 리스폰스는 완전히 억제가 되고요. 또한 S콘의 경우는 이 검사가 이루어지는 8도 이내에는 농도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녹색광과 청색광은 M셀과 L 콘셀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이는 검사가 이루어지는 황반 중심부에서는 비슷한 분포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녹색광과 청색광의 그런 상대적인 세기는 다른 콘셀의 디스트리뷰션, 토포그래픽 디스트리뷰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큘라 피그멘트에 의한 흡수 정도에 따른 영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페리페럴 픽세이션을 하는 팔도 부위에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마큘라 피그멘트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센트럴 포비아에 존재하는 마큘라 피그멘트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측정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검사 기계를 들여다보시면 MPS 검사 기계를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빨간 거는 페리페럴 픽세이션을 위한 점이기 때문에 센트럴 픽세이션 검사할 때 나오진 않습니다. 결국 이 파란 부위가 전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청색광, 녹색과 그렇게 느껴지진 않고요. 그냥 파란색으로 보이고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은 깜빡깜빡 거리는 게 느껴집니다. 그때 그 반응을 해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지점에 그 프리퀀시에서 그 그린 블루 레이쇼의 이런 그 스레스홀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그린 블루 레이쇼에 대해서 그런 플리커링을 인지하는 그런 스레스홀드를 측정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이 최소점이 되겠습니다. 그린 라이트와 블루 라이트가 가장 비슷하게 느껴지는 그런 세기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페리페리의 경우는 픽세션 포인트를 여기로 하고서 이 전면 신호를 측정하게 됩니다. 역시 그린 라이트와 블루 라이트의 가장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최소 값을 구하게 되고 이 둘의 로그 값의 차이를 구한 것이 마큘라 피그멘트의 옵티컬 덴서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설명드릴 것이 반응 속도는 사실은 이 마큘라 피그멘트 옵티컬 덴서티 최종적인 결과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응을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는 이 높이에 따른 차이가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 가장 예민한 정도를 우리는 찾기 때문에 반응을 느리게 하더라도 이 값에는 사실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라는 환자분께도 검사를 시행하는 검사자의 경우는 반응 속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편하게 검사하시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제 검사의 예시가 되겠는데요. 결국은 센트럴 픽세이션과 페리페럴 픽세이션의 이 차이가 클수록 마큘라 피그멘트의 옵티컬 덴시티가 큰 거고요. 그 위아래 축보다는 이 수평 이동이 얼마나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 경우는 마큘라 피그멘트 옵티컬 덴시티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설명드릴 것이 에스티메이션 방법인데요. 페리페럴 픽세이션이 사실 센트럴 픽세이션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에 따라서는 그리고 또 검사실의 시간에 따라서는 이 과정이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사실 그 청색광의 흡수가 수정차에서의 흡수가 연령에 따라서 선형 관계를 나타내고 이거에 따른 그런 추정을 통해서 페리페럴 픽세이션에서 이 나이대에 파키할 경우는 어느 정도의 그 그래프를 보이겠다는 그런 걸 추정을 해서 검사를 시행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선별 검사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래서 젊은 나이 때는 아무래도 더 민감합니다. 이런 프리퀀시의 역치가 높고요. 좀 고령에서는 약간 이제 역치는 떨어지지만 이 둘의 차이는 일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게 어떻게 되던 간에 그 프리퀀시가 그 스레스홀드가 어떻게 되던 간에 마큘라 피그멘트에 따라서 리스폰스가 늦어져도 측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그 마큘라 피그멘트 옵티컬 덴시티를 측정하는 또 다른 옵젝티브한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간략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거는 펀더스 리플렉터메트리. 이건 이제 망막에 반사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진이 조금 모식도가 복잡하지만 간략한 원리를 설명드리면 여기는 이제 반투과막에 미러가 있고요. 광원이 있습니다. 콜리메이터를 통과한 그런 직사광선이 망막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반사되는 것을 반투과막을 통과한 걸 스펙트로미터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와 비슷하게 그 HFP와 비슷하게 포베와 파라포베아의 사진을 찍어서 스펙트로미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통해서 마큘라 피그멘트가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브젝트 테크닉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좀 더 어린 나이에 협조가 안 되는 사람에서도 찍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측정하는 경우는 이제 스펙트로미터로 좀 더 자세히 측정하기 때문에 류테인의 파장, 제아잔틴의 그런 잔토필에 따른 그런 파장을 달리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계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고 또 역시 산동을 해야 되고 픽세이션을 대단히 잘해야 되는 그런 단점들이 존재하여 그렇게 널리 쓰이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그다음 좀 더 익숙한 방법은 망막의 자가 형광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큘라 피그멘트는 이 파장에서 흡수가 되고 또 자가 형광을 만드는 라이퍼 퍼스킨은 요걸 흡수해서 액티베이션이 되고요. 그래서 그 방출하는 자가 형광은 이런 파장을 방출하게 됩니다. 원리는 뭐 비슷합니다. 마큘라 피그멘트를 먼저 통과하고 라이퍼 퍼스킨에 도착을 하는데요. 마큘라 피그멘트가 농도가 높을 경우는 라이퍼 퍼스킨에 도착하는 익사이테이션 라이트가 줄고 결국은 방출하는 오토플로러스가 줄어드는 원리를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한 가지 두 가지 익사이테이션 광선을 쓰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광선은 그 마큘라 피그멘트 흡수가 잘 되는 광선, 한 가지 광선은 마큘라 피그멘트 흡수가 덜 되는 광선을 조사를 해서 마큘라 피그멘트에서 AF가 얼마나 감소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측정하는 오토플로러센스인데요. 448 나노미터, 마큘라 피그멘트에 가장 흡수가 많은 부분이 라이트가 되겠죠. 요거를 해서 사진을 찍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514나노미터는 마큘라 피그멘트 흡수가 덜 되는 광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찍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 황반 색소에 의해서 어테뉴에이션이 좀 적게 나타나게 되겠죠. 이거를 서브트랙션해서 이와 같은 그래프를 얻고 중심부에 마큘라 피그멘트의 농도가 높다 하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원리들이었고요. 이제 그 MPS로 측정한 실제 검사 화면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 눈에 검사한 화면이고요. 스크리닝으로 했을 때는 0.62, 0.58 정도의 농도를 얻었고요. 뭐 검사가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그 최소값이 있고 백업이 3개가 찍히는 비교적 좋은 곡선을 얻었고요. 뭐 양론이 다르지만 아마 이것은 검사가 익숙해지고 덜 익숙해지고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서 이제 앱솔루트 밸류를 측정했을 때 0.70이고 양호한 황반 색소 밀도를 보였습니다. 모더레이트 NPDR이며 정상 시력을 보이는 그런 환자분에서의 검사고요. 절대값은 0.82, 0.53, 에스티메이션은 0.82와 0.54으로 차이가 있었지만 절대값은 0.6과 0.6으로 양눈의 차이가 거의 없고 정상 분포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이제 슈도드루젠이 존재하는 AMD 환자분이시고요. 이 환자분에서 스크리닝만 시행되었는데 황반 색소 농도는 비교적 정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백업 포인트가 2개만 나타났다는 게 조금 센트럴 검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케이스는 심한 그 습성 황반 변성으로 반은하가 나타난 오른쪽에는 반은하가 나타났다 시력이 나쁘고 좌안에는 드루센이 소프트 드루센이 관찰된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우한은 검사가 아예 안 되었고요. 좌안의 경우도 이처럼 백업 포인트가 잘 검사가 안 돼서 검사를 하기 어려운 상태졌습니다. 이상에서 케이스들을 살펴보았고요. 정리하자면은 헤테로크로마틱 플리커 포토메트를 이용한 이런 사이코 피지컬 테스트를 가장 검사로서 많이 사용하고, 이게 사실 적당한 우리말이 없는데 뭐 억지로 번역하자면 이색광 플리커 광도계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색광과 농색광의 전멸 신호의 민감도의 역치를 측정을 하고요. 청색광이 황반 색소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흡수된다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간편한 검사고 검사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황본 색소를 측정 가능한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